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원격 휴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정도 원격 휴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대면 휴업을 하면서 휴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주로 개념 위주의 어떤 교육 내용을 진행을 하고,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을 경우에는 자, 문제를 풀면서 원격 수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까 합니다. 물론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점이라든지 또는 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전달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페이지 59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60페이지 대단원 문자와 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혹시라도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다시 만나서 그때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대단원 평가를 하질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대단원 평가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때 확인을 할까 합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 대단원 2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와 식의 사용인데 이건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이고, 두 번째가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 주어져 있고, 준비학습 내용으로 그 몇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64페이지.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문자의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접근할 때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해야 됩니다. 흔히 문제를 풀고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선생님 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기본 방침으로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건 뒤에가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같은 예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 한번 선생님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을 4명에게 자, 몇 개씩 나눠주고 몇 개가 남았다? 2개가 남았을 때 귤의 전체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와 같이 물어본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강조한 내용이 있죠. 수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형식적이고 굉장히 단축적인 용어와 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길게 한글로 나타나는 것을 수학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귤을 4명에게 몇 개씩 나누어주고 2개가 남았을 때 귤의 전체 개수, 이와 같이 길게 늘어진 게 묻거나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 다음과 같이 나타냈죠. 자, 몇 개라고 하는 말 대신에 4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았다. 더하기 2. 개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이것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타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모해 줄 것이 얼마인가? 뭐 이걸 구하라. 이런 문제를 초등학교 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뭐 네모나 동그라미나 세모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시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이 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중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네모라고 하는 걸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학교에서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을 때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4 곱하기 어떤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 몇 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저 뒤에서 우리는 이걸 이제 그 미지수 구하고자 하는 거 뭐 방정식에서 x라고 한다면은 x 더하기 2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몇 개라고 하는 것 대신에 몇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어떠한 미지수 x라고 하는 것, 즉 여기는 이제 어떤 미지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길게 느려쓴 글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 나타낼까? 왜 이렇게 나타낼까요? 수학을 하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가분수로 나타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즉, 가분수가 아니라 약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가장 간단한 것을 답으로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한 병에 얼마인 네모원인 음료수 3병을 사고 5,000원을, 어이구, 돈도 많네. 5,000원을 냈을 때의 무엇을 물은 거냐? 거스름돈. 빨리 쓰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부족하네요. 자, 그렇다면 음료수 3병을 사고 5,000원을 냈다는 얘기는 5,000원이 많을까? 음료수를 산 것이 많을까? 당연히 5,000원이 더 많겠죠. 왜?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다? 5,000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000원에서 무엇을 샀다? 음료를 샀는데 음료수가 한 병이 얼마야? 네모원인데 얼마? 3병을 샀다. 자, 요것만큼을 내가 돌려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 네모, 세모 이런 걸 쓰는 걸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되겠죠? 요거를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X라고 했는데 여기는 A라고 하는 어떤 문자를 사용해 나타냈다. A1이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중학교에서는 이건 얘는 중, 그죠? 얘는 중. 자, 중학교가 어떻게 나타낸다? 자, 이와 같은 것을 5,000 빼기 A 곱하기 3원을 내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문자, X라고 하는 문자와 A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왜 문자를 사용했죠?
왜 문자를 사용했죠? 좀 더 간단히 나타내려고. 즉,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흐와 양이나 또는 흐량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때 무엇을 사용한다?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관련된 문제가 교과 페이지 64페이지에 선생님이 1번과 2번은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번 문제, 64페이지의 문제 2번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노트 정리하고 교과서 64페이지의 문제 2번 문제를 시간 약 한 1분 정도만 부여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부여할 테니까 거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4페이지 1번 내용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문자 x를 사용하여 2 곱하기 x 더하기 1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찾아 글로 나타내시오. 또 상황을 글로 나타냈을 때와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냈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뭐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겠네. 여러분들 반을 예를 들어서 x명식 두 줄을 서고 한 명이 남았을 때의 전체 인원수. 그죠? 다시 한번. X명식 두 줄을 서고 한 명이 남았을 때의 전체 인원 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이 있겠네. 선생님 한동안은 매일 아침에 수영을 했는데 매일 2시간씩 X일 동안 운동하고 1시간 더 운동했을 때 전체 운동시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일 2시간씩 X일 동안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더 운동했을 때 전체 운동시간 같은 경우.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게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글이나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 선생님이 보기에는 모든 상황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문자를 사용하냐면은 간결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즉 공통점은 뭐냐? 같은 상황을 표현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문자를 사용했을 때는 간결하여 알아보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과 64페이지에 있는 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개념 열기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x 곱하기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이나 수량 사이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65페이지로 진행합니다. 자, 교과 페이지 65페이지. 자, 교과 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약속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히 나타내보자,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사용했냐 의문을 갖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은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3 곱하기 a라고 하는 것, 또는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얘는 뭐가 됩니까? 3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문자입니다. 문자.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건 문자와 문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와 문자 또는 문자의 곱에서는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냐? 곱하기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3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있는데 얘를 a, 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a 더하기 b가 있는데 더하기 부호 생략하냐? 그때 더하기 부호 생략할 수 없습니다. 즉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첫 번째 곱셈 기호 곱하기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다음과 같은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a 곱하기 2, 그 다음에 a 곱하기 1,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런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곱하기 물론 생략하겠죠. 자, 첫 번째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인 경우는 문자 수를 곱해준 건데 문자 수라고 할까요? 또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앞에 큰 것이 있으니까 수에다가 자, 문자를 곱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또는 문자에다 숫자를 곱하였다,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번째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인 경우는 1에다가 문자를 사용했거나, 그죠? 또는 얘는 뭡니까?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무엇을? 자, 문자를 곱한 경우입니다. 문자를 곱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a 곱하기 2가 있다면은 a2를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이와 같은 경우, 방금 전에 했던 3 곱하기 a 같은 경우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a 곱하기 2가 있는 경우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뭐가 앞에 온다? 숫자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생략한다. 그래서 2a가 됩니다. 그렇다면 a 곱하기 1은 1 곱하기 a가 되고 1을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a가 되죠. 그렇다면 a하고 동일하다 틀리다 같다는 겁니다. 즉 두 번째에서는 2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는 2를 생략하면 마이너스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데 뭐가 앞에 오면 생략한다? 자, 얘를 어디 앞에? 문자 앞에 옵니다. 문자 앞에 오면서 뭘 생략한다?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또는 뭐 문자 곱하기 1, 문자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 1이라고 하는 놈을, 1이라고 하는 놈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수학적인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b 곱하기 a, 그 다음에 a 곱하기 a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문자와 문자의 곱이죠. 자, 문자와 문자의 곱입니다. 문자와 문자의 곱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a 곱하기 a죠. 어떤 겁니까? 같은 문자의 곱입니다. 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하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b 곱하기 a 같은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로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AB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순서에 의해서?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즉 문자 사이 곱하기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온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한 다음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a 곱하기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a 제곱 형태로 나타냅니다. 즉 같은 문자의 곱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데 a로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거듭 제곱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 곱하기 문자 또는 문자 곱하기 문자 또는 같은 문자의 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괄호에다가 어떤 숫자 곱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교과서 페이지 65페이지에 문제 3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문제 3번을 직접 어디다가, 자, 책에다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 제시가 되는 요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같은 내용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정리를 못했다 는 학생들은 자,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흔들리는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수학을 할 때는 노트 정리는 빨리빨리 써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항상 강조합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문제 3번. 다음 곱셈교 곱하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y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y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일단은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은 x가 먼저죠.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 사이, 문자와 숫자가 있을 경우 숫자를 맨 앞에 온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는데 곱하기 생략하고 x 넣고, 그 다음에 y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곱해지니까 y 세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a 더하기 1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자, 아까 선생님이 얘를 괄호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한다? 얘를 문자로 사용한다고 했죠. 문자로 간주를 해라. 그죠? 그럼 문자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라고. 그런 것처럼 얘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더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5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을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개념 열기 1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8 곱하기 a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8a로 나타낼 수 있다. 또 개념 열기 2에서 직립면체의 부피 a 곱하기 a 곱하기 b를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면 a제곱 곱하기 b이다. 이때 이 식은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a제곱 b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2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는 마이너스 2가 성립하므로 a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는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 기호 곱하기를 생략하여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곱셈 기호의 생략. 첫 번째, 수와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 곱하기를 생략한다. 두 번째,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의 앞에 쓰고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세 번째,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 꼴로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65페이지까지 정리합니다. 자, 다음 이번 시간에 배울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개념 혐이 되겠네요. 개념 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개념 위주로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어 문법에서처럼 개념 하나에 몇 문제가 출제가 돼? 개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개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개념을 이끌고, 자, 예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이끌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이끌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기본적인 예를 통해서 개념을 이끌고 관련 문제를 풀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에 시험 문제는 몇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문제가 몇 개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다. 최소한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다.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런 개념들이 몇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나올 때. 좀 더 어려운 문제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부채꼴이나 뭐 내심 외심이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쪽에서 문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문제하고 믹스가 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수학의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루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마지막 내용입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기본 개념을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A cm인 자, 테이프를 어떻게 3등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거야? 한 조각의 길이. 자, 이와 같은 문제 사항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해봤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인 식이나 문자를 그어서 나타내냐.
그죠? 초등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A 나누기 3. 끝. 그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제 나눗셈 기호도 좀 생략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얘를 어떻게 나타내?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죠. 3분의 A. 그렇죠? 자, 정리합시다.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떤 꼴로 나타내지냐? 자, 분수꼴로. 안 나오네. 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 분수꼴로 나타내어진다. 즉, 방금 전에 했던 A 나누기 3도 있지만 예를 들어 A 나누기 B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B분의 A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교과 페이지 66페이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4번과 5번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 문제를 직접 어디다가 자, 책에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과 5번 문제 직접 책에다가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고 있겠죠? 시간은 약 한 1분 정도만 부여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좀 몇 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므로 해가지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근데 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 개념을, 물론 여기는 기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 개념을 완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흔히 문제만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물어봤을 때